안녕하십니까, MC 장원입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네. 코드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죽었다 깨어도 못 고쳐. 그래서 내가 맞추기로 했어요.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좋았던 거. 네. 그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전 교수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캠프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접촉한 적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월요일 정치비상구 관련 현안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보니까 얼굴이 뭔가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주말에 좀 바쁘셨어요? 네. 아니 요새 제가 네. 뭐를 벌려놓은 일이 있어갖고 네. 약간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제 머리 스타일도 약간 좀 정돈 안 되는 아, 느낌 그래요? 오늘. 네. 뭔가 좀 이렇게 바쁜 일 있으시구나. 예. 휘날리면서 뛰어왔더니 그런가? 아, 네. 아, 그래, 뭘 벌리셨지 너무 궁금한데요. 뭐 새로운 구직 활동이라도. 뭐 그 비슷한. 구당 활동인가요? 아니 원래 그래 의원님 원래 사실 경제 분야 네. 전문가이시기도 해가지고 네. 그런 분야에도 원래 좀 관심 많으신 거죠. 예. 저는 뭐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죠. 아, 앞으로 뭐가 될지 굉장히 활약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보수의 선봉에 서주십시오. 서주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네. 새로운 보수의 선봉에 서주십시오. 네. 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현안 토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들어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 안 좋을 때 흑염소, 기력 떨어질 때 흑염소, 건강이 걱정될 때 흑염소, 풍부한 영양소의 대표 주자 흑염소를 소개합니다. 예부터 흑염소는 기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왕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죠. 마그네슘, 아미노산, 고단백질, 아라키돈산, 칼슘이 함유된 저지방 고단백 음식입니다. 네. 자연에서 키운 국내산 흑염소 6고를 그냥 통째로 그렇군요. 통째로 예, 넣었습니다. 예, 예. 흑염소와 궁합이 좋은 특허받은 발효 녹용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게다가 6년근 홍삼, 백수호, 가시오가피 등 15가지 국내산 귀한 재료를 넣고요. 정성껏 배합해서 추출해 맛과 영양소를 동시에 살렸습니다. 그리고 진한 색을 내는 색소와 감미료, 당분은 일체 넣지 않아서 당이 있는 분도 먹기 좋은데요. 100% 자연 그대로의 맛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네. 자,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때 챙겨야 하는 게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면역력, 그리고 혈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심장입니다. 자, 역대급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구매자들이 남긴 최신 리뷰도 전해드립니다. 네. 실제 사용자 후기가 4.9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인데요. 흑염소 먹고 10년 만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았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요. 한의원에 가지 않고 저렴하게 몸보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맛도 좋고 한 번에 먹기 양도 적당합니다. 이런 많은 호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토종 흑염소 2박스 구매 시 1박스를 더 드립니다. 2+1으로 드리고요. 자, 이거 뭐 당대표하고 대통령 회담 아니고요. 흑염소인데 2+1으로 드립니다. 흑염소인데요. 요즘 네. 대세가 요 스타일이거든요. 2+1. 네. 자, 배송 메시지에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게 네. 경향TV. 그렇죠. 경향TV 네. 꼭 기억하고 적어주시면 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1 구매 시 7포를 또 상품으로 줘. 아, 그래요? 아, 대단한데요. 야, 요거는 이제 행정관들하고 이제 옆에 있던 한 7명 되거든요. 예. 요즘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했어요. 예. 그 사진에 찍혔잖아요. 지나가다가. 예. 산책하면서 한 포 먹는 거군요. 네, 저희가 이제 후기가 제일 많은 스토어, 특히 네이버에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검색하시고 웰스 앤 헬스에서 구매를 하셔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링크 주소는 저희가 남겨드릴 테니까 꼭 거기로 들어와서 선택을 해서 구매해 주시기를 강권드립니다. 이런 거 네.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드시면 돼요. 예. 뭘 어떻게 그냥 쭉쭉 드시면 됩니다. 한 포. 자, 흑염소가 얼마나 좋냐면요. 이게 네.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흑염소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하얀 염소를 백염소를 까맣게 염색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것들도 예전엔 존재했을 정도로
흑염소가 워낙 귀하니까. 네네. 네. 자, 이거는 근데 국내산 토종 흑염소, 비 맞아도 물 빠지지 않는 진짜 흑염소. 100% 확실하게 흑염소로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녹용까지 넣어서 네. 홍삼까지 그러니까요. 넣어서 정말로, 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워지기 전에 건강 관리 하셔야 되고요. 요즘 또 기상 이변 때문에 네.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건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자, 요 흑염소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기력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탤 말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자, 비 맞아도 그냥 까만색입니다. 토종 흑염소. 네, 바로 이제 현안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수의 언론이 오늘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의 입을 빌어서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에도 캠프에서 회의 때 논의됐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는 원래 교수 이 아카데믹한 출신은 아니고 네. 박근혜 정부 때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 사업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은 그 학교에 몸을 잠시 담았던 것이고 그 이른바 서초동 팀에서 일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서초동 팀이요? 네. 그러니까 그 공식 캠프가 아닌 다른 그 루트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쪽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그 방송에 나와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 직전에 아니면 뭐 당일에도 그 보고서가 사실상 명태균 씨가 작성한 거로 이제 회의를 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뭐 근데 그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요. 네. 신용환 교수가 뭐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대선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이 보아하니까 이거 조금 위험하다. 그래갖고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 멀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그 후보 측과는 조금 거리를 두다가 이제 단 한 가지 지금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총선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맞아요. 하려고 공천 네. 신청을 했었거든요. 청주 쪽인가 공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천은 결국엔 안 됐어요. 근데 국힘이나 용산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뭐 이렇게 일부러 허위 사실 갖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방어 논리를 피던데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보고서가 네. 캠프의 주요 역할을 했던 분의 컴퓨터 안에서 나온 거였고 하필이면 이 보고서 내용을 대조를 해보니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낸 그 37조 분량의 대선 면밀조사 가준데 9차 조사 촬영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똑 네, 떨어지는 거의 똑 떨어진 네. 내용이죠. 네. 데이터였고 네. PDF니까 그게 만든 날짜랑 시간 같은 똑같아요. 것도 특정이 되는데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거의 그 윤석열 캠프의 대선 당일 직전까지 주요 보고서로 올라갔고 물론 그것만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것만 올라갔고 그걸 바탕으로 대선 당일에까지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해명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해명을 해야 됩니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명태균 씨와는 연을 끊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연을 끌었다. 뭐 연을 끊은 사람이 올린 보고서를 대선 당일까지 그렇게 논의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도 해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네. 보고 안 했다면서요. 그게 그랬죠. 했네. 그렇게 얘기했죠. 했네. 이거에 따르면 이게 양쪽에 다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문인데 명태균 씨가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 그 보고서를 올렸다고 여론조사를 이제 돌린 게 한 81차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81차례 여론조사 돌린 것 중에 공표된 것도 있고 비공표된 것도 맞아요. 있겠죠? 네. 그럼 비공표된 여론조사 중에 요거 하나만 올라갔을까?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아마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뭐 다른 언론사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좀 취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대통령실의 해명,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면 해명이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주요 행위자인데 명태균 씨 해명도 어색한 게 됐습니다. 음. 반면에 강혜견 씨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 박경희 굉장히 기자님. 신빙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강혜경 씨가 매일매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매일매일까지겠느냐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공표 비공표 다 합쳐서 81차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네. 근데 뭐 명태균 씨는 나 비행기 탄 적 없다. 네. 근데 지금 또 비행기 표가 나오죠. 네. 그리고 난 보고한 적 없다. 근데 또 보고한 보고서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의 말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강혜경 씨의 말로 이 사안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실제로 대선 캠프에서 이용됐다. 전략 회의에 이용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그거 비공표 여론조사를 왜 우리가 받아서 전략회의 하느냐 하겠냐? 네. 받은 적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저희가 그 공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 준 것과 그리고 3억 7,250 그 돈 여론조사한 돈 그 다 연관성이 생기는 되게 중요한 보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통상적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회의를 할 정도의 자료면은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참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하죠. 자료는 안 받잖아요. 예. 하죠. 근데 네. 이게 뭐랄까요? 거의 후보 내지는 후보 최측근에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필터링을 할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네. 단계를 밟아서 뭐 올라가면야 필터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비선이지 그것도 네. 정식 캠프 멤버가 아닌 사람이 후보에게 직접 건네준 보고서가 야 후보가 밑에 내려주면서 이거 검토해봐 아니면 이거 여기 뭐뭐 내용 있으니까 이거 갖고 회의해봐 그러면 그냥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필터링의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무게감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전달을 했을 것을 의심이 되고 물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를 통해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여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조사 필요성은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네.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여러모로 지금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론 조작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공직선거법. 뉴스타파 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게 딱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게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랑 녹취를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가 폭로 뉴스토마토에서도 보도를 보도를 했죠. 했었고 네. 그게 2월 말이에요. 2월 말에 네.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네.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명태균 씨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저 보고서 빨리 오라고 좀. 윤석열이가 달라 그래. 달라 그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월 8일 9일에서까지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갔을 정도면은 그 전후 맥락상 일단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번에 그 신용한 전 교수의 네.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이때 한 9% 정도 이긴다는 식으로 지금 격차가 나온다는 맞아요. 식으로 네.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대선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 국힘은 물론이고 당시 방송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가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점쳤던 그런 분들이 자주 했던 얘기가 8% 이상 이긴다. 네. 이런 당시에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그랬구나. 기억납니다. 예. 네. 실제로 8% 이상 이긴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네. 이준석 지금 의원도 네. 그때 뭐 조선일보 기사 이런 거 찾아보면은 3월 초긴 합니다만 8% 이상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어이없어했던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야? 뭘 근거로 이런 숫자를 대는가? 예.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거든요. 없어요. 당시에도. 그거는 그냥 국힘에도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거기서 나온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어떤 이 여론조사 결과 미공표 여론조사 네. 결과가 대선 당일까지 이 테이블에 올라갔을 정도면은 네.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 근데 대선 때 돌이켜 보면은 최소 6-7% 그리고 맞아요. 많게는 15% 이긴다는 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아, 그 네. 현장에서 네. 근데 그게
여태 어떤 근거로 나왔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봤을 수도 있겠다. 아,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그런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예. 전 궁금한 게 그러면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이 캠프 내에서 실무진들끼리 그런 걸 받아서 했는지 내가 다 어떻게 챙기냐. 난 몰랐고 전혀 아는 바 없었다. 난 실제로 명태균과는 관계를 끊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또 발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가게 그것도 하시잖아요. 문제인 게 뭐냐면 네. 어쨌든 캠프에서 이 여론조사를 활용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캠프에서 지불을 해야죠. 네. 근데 캠프에서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네. 자체로도 문제인 거죠. 아,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선 바로 전날 10% 차이로 이긴다라는 발언까지 맞아요. 공개 발언이 나왔었는데 딴 사람들은 다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쪽도 아니 어딜 봐도 10% 이기는 여론조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계속 돌리고 물론 이제 직전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네. 들어가니까 공표되는 건 없습니다만 그 비공표를 전제로 여론조사 계속 돌리잖아요. 아무리 봐도 10%는커녕 뭐 6%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없는데 네. 아니 왜 저런 말이 나오지? 다들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근거가 뭐냐? 네. 뭐 어딜 봐서 10%로 이기냐 이게. 네. 그 결과도 0.78, 그렇죠. 73% 차이였잖아요. 맞아요. 실제 네, 네, 결과가 예. 아무리 찾아도 없었거든요. 아. 근거가. 그 여의도 연구원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10% 차이로 네. 네. 이기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었던 거지. 아니, 아마도 미래한국연구소에 몸담았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박 기자님 보시기에 아마도 이런 그 민도 있는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굉장히 체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조사를 달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고 네. 그거는 대통령실의 오더였다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나중에 너가 말한 거 너가 느낀 거 증명해봐 이러면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네. 그때 그 당사자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강혜경 씨는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강혜경 씨를 인터뷰해 보면 이분이 본인이 확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네, 국감장에서 나와서도 뭘 물어보면은 자기가 모르겠는 거는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그때도 이거는 대통령한테 보고된 것이다. 음.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강혜경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안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더 짐작 가는 바가 네. 있지만서도 네. 예. 더 근데 본인이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없어서 말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캠프에서 대선 전날까지도 활용을 했지만 그렇죠. 막상 네. 지불된 금액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의심하는 공천깡 저희가 뭐 카드깡 이런 것만 들어봤지만 공천깡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보다 확실한 명명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한 겁니다. 공천깡. 확 와닿네. 네. 공천깡. 이 공천깡 이게 우리가 의심만 하던 건데 네. 이 정황이 좀 더 확실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보다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는 거는 공천퉁인데. 공천은 나중에 퉁친 거지만 퉁친다 그래서 먼저 공천을 줬어야 깡인데 이건 뒤에 줬으니까 퉁이 아니, 맞긴 하죠. 저는 불현듯 든 생각이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의 보고서 2개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니면 복수로 있었다는 건데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고서에 대한 비용 지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대가 지불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를 또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예. 대선 자금 사용 내역은 뭐 선관위에 다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관련 조사 중에 네. 분명히 비용을 지불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건 지불하고 어느 건 안 했다. 그러면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고 그 부분은 불법 소지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거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형평성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둘 다 지불 안 했다 그러면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어느 건 지불하고 어느 건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건 또 불법이 소지가 커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근데 내용으로 지불을 보이는데, 안 네.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무슨 정치자금법 이런 위반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
그쵸, 가는 뇌물이 거 될 수 아닌가요? 어. 만약에 지불을 안 했다 그러면. 아 예를 들면 뭐 수뢰 후에 이제 부정한 처사를 했다, 그러니까요. 공천을 줬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법리 구성상 그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채무잖아요. 돈을 줘야 그렇죠. 되는데 안 준 줘야 건데 되는데 안 준 채무인데 거니까. 채무를 탕감해 준 것도 이 뇌물로 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 이진웅 님이 무려 슈퍼챗을 아. 10만 원이라고 보냈습니다. 와, 아, 이거 공정상 여파인가요, 이거? 네.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 저 이진웅님이 배우 이진웅보다 멋있습니다. 아, 네. 저희 방송에는 슈퍼챗이 뭐 잘 터지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10만 원이 너무나 네. 고귀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네. 지금 빨간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진웅님 호를 저희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마중물 이진웅님. 네, 저분의 10만 원이 마중물이 돼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사인션님이 네. 방송 보시고 바로 흑염소 구매하셨다고 또 댓글 아, 남겨주셨어요. 진짜요? 와, 아, 너무너무 근데 이게 막 감사드립니다. 되게 네. 괜찮더라고요. 이거 쓰지도 않고. 네. 네. 아, 기자님 이제 방송인이 다 됐어요. 광고에도 참전하십니까 이제? 아까 두 분이 열심히 광고할 때 요즘 스케줄 많잖아요. 아주 그냥 쭉쭉 드시더라고요. 아, 게다가 요즘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네. 방송 출연해서 기사 내용 알려야 되고 밤에는 또 기사 쓰고 취재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잠을 못 주무신대요. 계속 아니 그렇게 저도 몰랐던 웃지는 사실 그 사인션님이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 언제 탈당하시나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예. 탈당 안 했어요. 아니, 그 아닌 거라고 확인드립니다. 저도 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큰일 날 갑자기 말씀하시네. 문자 보내셔가지고 네. 개혁신당을 장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스피커폰 내용을 튼 적이 있으면 질문에 네 오빠한테 왔죠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그 부분을 네. 이번에 김태열 소장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래한국 연구소 네. 김태열 소장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워낙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들었을 거다. 네. 이 얘기에 바로 참전한 이유가 그만큼 뉴스토마토의 최초 보도들이 네. 사후적으로 지금 맞는 방향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희도 네. 되게 감사하게도 네. 저희가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많이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보도한 것이 다 보충 설명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최근 보도는 또 이준석 의원 관련된 보도를 막 내보내고 네. 있는데 김용남 의원이랑 또 같이 앉혀놨잖아요. 경영 TV가 은근히 좀 악랄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탈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투샷이 굉장히 오묘하거든요. 나 안 했다고. 네, 나중에 탈당한 적 뭔가 없다고. 이 개혁신당 내에 큰 변화가 생기면 이 경향 TV가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아니, 이거. 저희는 그 개혁신당에 뭐 대변인도 출연을 시키고요. 대표도 심지어 출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는 조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굳이 저 자리 됐는데 굳이 김용남 의원님 옆에 아니 내가 박영환 오늘 기자를 앉혀놨어요. 오늘 아이템을 딱 보고 TV에서. 김용남 전 의원님 딱 있는데 박형관 기자를 또 게스트로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오늘은 말을 좀 줄여야겠다. 아니 요새 이게 방송가의 컨셉인가 봐요. 아니 매불쇼 가면 이준석 폭격기라고 신인기 변호사를 또 내 옆에다 앉혀놔. 미치겠어요 진짜. 야 신인기 변호사는 그냥 정말 김용남 전 의원 옆에 네. 앉혀놓고 네. 아예 안 쳐다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PD님 이준석 의원 관련돼서 좀 신랄한 비판 기자님이 하실 때 꼭 투샷으로 잡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어서 하던 얘기 마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이제 SNS 글을 남겼는데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귀결이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권고는 일척이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니 일단 본인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스스로 번복한 것도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제는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검증의 대상이 좀 될 필요가 있다. 네. 일방적으로 언론이 받아 쓰는 것도 상당 부분 좀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일단 명태균 씨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계산을 충분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안 받았다.
그게 그게 문제라는 문제예요. 거죠. 그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돈을 받았어야 받아야 되는데 되는 안 거죠.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문제라고 하는데 네. 왜 엉뚱한 얘기?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공천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더 문제인데 이거를 파장을 생각을 안 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표면적으로 자기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말에도 그래서 혐의가 문제라는 씌워지는 거죠. 상황이 문제 네.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한 적 없다는 거는 거의 사실이 아닌 거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게 조작이 아니면 뭐가 조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맞춤형 납품을 한 건데 여론조사 결과를. 네. 근데 나는 참 한심한 게 이게 8% 이긴다, 10% 이긴다. 아무리 봐도 딴 데는 안 그런데 네. 그걸 많이 이긴다고 오는 거를 또 좋다고 그거 놓고 회의하는 것도 회의했다는 게. 뭐야 도대체. 특히나 대선 당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론조사 이런 걸 보고선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다거나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 괴리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볍게 네.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박형환 기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 나옵니다. 이제 네. 박형환 기자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저도 나가기 전이었는데 네. 그 의원님께서 옆에 계셔가지고 네. 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네. 낫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부터 너무 웃고 계시면 많이 좀 곡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울고 있을 수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이번 달 3일에 몰랐는데 이준석 의원과 직접 만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월 3일 날 만난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의 스터디 카페 룸을 빌렸어요. 제가 좀 조용히 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은 계속 뭐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끝난 뒤에 맥주를 간단하게 한 1시간도 안 걸리게 한 잔 딱 했습니다. 한 잔 딱 하고 갔고 이제 어쨌든 뭐 10월 3일 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해서 본인이 아는 얘기 그리고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지방선거 때 공천 관련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관련 녹취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거는 2022년 7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준석 의원이 축출됐죠. 네. 네, 그 막 당대표에서. 윤리 네. 회부되고 뭐 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죠. 그 시기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찾아와서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 네. 라고 그렇죠. 보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개가 굉장히 심대한 사안이라고 봤고 애초에는 이준석 의원에게 가서 설득 작업도 했습니다.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쨌든 제가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거고 네. 이거는 본인 손으로 해결하시라 결자해지 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거를 이제 미루셨죠.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이 판은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월 초반에도 그 관측이.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실제로 파악한 건지 본인의 바람을 투영해서 말한 건지는 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도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준석 의원이랑 좀 협력 관계 좀 조력을 받고 조력을 주는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로 이 판에서 어떤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고 하지만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습니다. 중요한 네. 제보 어떤 네, 겁니까?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제보를 받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작이 있었다. 어떤 선거인지는 제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특정 선거에서 여론조작 관련해서 조작이 있었다. 그런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고 네.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고 거기서 이준석 의원도 가담 혹은 방조했다. 네.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다 좀 껴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의원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줬는지 네. 어떻게 보면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한 거 아닌가. 네. 그런 판단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여론조사인지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여론조사 조작에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거론되는 여론조사는 아니죠. 아직
그 취재 중이신 내용이 있군요. 그게. 취재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면- 저희의 취재 내용이 맞다고 하면 네. 정말 여당에게는 핵폭탄이 될 수 있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럼 사실 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딱 알았을 때는 정말 약간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너무 그러면 어제 대선 오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여론조사의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맞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타파가 네. 보도한 경선 기간 네.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뉴스타파가 조작이 됐다. 네. 요거와는 또 다른 또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도 핵폭탄이 많이 터졌는데 또 핵폭탄이 이런 거 무슨 폭탄이라고 해야 수소 되는 거지? 폭탄이랑 네. 핵폭탄이랑 저희가 이제 묶어가지고 터뜨리. 마지막 퍼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만약에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된다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때까지 여당은 가만히 있었나? 왜 대통령실을 또 가만히 있었나? 왜 이준석 대표는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 노릇을 자처했는가? 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아니 제가 재밌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 오늘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그 네. 장윤선 선배가 명태균 씨를 만난 인터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날 그 같이 이제 방송을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먼저 이제 제가 10월 3일날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대표님 왜 명태균 씨랑 그 괴를 같이 하는 말을 계속 하시나요? 요즘도 연락하세요?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지 않는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첫 보도가 9월 5일이었고 저희 만남이 10월 3일이었으니까 한 달 기간 동안 명태균한테 명태균한테 연락 온 연락은 딱 3개밖에 없다. 카톡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냥 응답만 했다. 감사합니다. 뭐 혹은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그 정도의 이제 응답만 했다. 단순 연락만 했다 쉽게 그쵸.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실제로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장윤선 선배가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만나서 인터뷰한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네. 그걸 이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네, 같이 보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같이 보고 왔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막 얘기하다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현장에서 네. 직접.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전화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받습니다. 네, 네. 아. 대표님,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앞과 뒤가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여하간 이준석 의원은 그날 이제 본인이 이제 구술한 것으로 보이는 네.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추가적인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녹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 내용과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주장을 합니다. 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예. 이제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육성 그대로를 본인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다. 좀 신실하게 해명을 하시라. 그리고 공천 개입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은 특히 이제 그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된 부분들 네. 그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김진태 지사가 저희가 앞서 보도했듯이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된 뒤에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단식 농성 중에 명태균 씨를 만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가 있는 운동시설 그러니까 헬스장인지 골프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시설을 알려줬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거기 가서 총성 맹세를 하라고 했고 네. 그래서 총성 맹세를 합니다. 네. 김진태 지사가. 그리고 그 뒤에 컷오프 결과가 바뀌어서 경선 기회를 얻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었고 네. 이준석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줍니다. 저희한테. 예,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재밌는 거죠. 본인이 김진태 지사를 그 선거 이후에 만나서 술자리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이건데 어떻게 맞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김진태 지사가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라고 되물어봤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확인을 해준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준석 의원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준석 의원이 뭐 본인의 말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당 대표의 말의 무게는 이렇게 가볍지 않다. 네. 아니 김진태 지사 관련된 소문은 정가에도 좀 소문이 나 있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요? 예. 그렇게 널리 퍼져 있던 건 아니고요. 네. 뭐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만 뭐 음. 그런 소문을 들었었죠. 네. 소문을 들어서
근데 지금 영부인과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아 김진태 한 명이 아니다. 아, 그래서 너무 많아서 네. 그거를 다 믿기도 어렵고 다 믿으면 너무 처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안 믿기도 또 어려워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또 맞거든. 확인되는 부분도 네, 적지 않기 확인되는 때문에 사실들이 있어서 뭐 들으면 뭐 그럴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거를 뭐 부인하거나 100%다 믿기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 김진태 지사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오냐 선처하겠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컷오프 경선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왔을 때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네, 뭐 내가 그런 식의 할까? 기사에 나와 있죠. 그게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라.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경선 기회 주라고 해라. 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말하면서 믿기지 않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예.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 내용을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자면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명태균 씨에게 본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전달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 김진태 지사가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한 게 그 부분이 오히려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마지막 포인트가 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근데 날 뭐 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면서 네. 결국에는 마지막 날 그 위원장에게 포인트를 어쨌든 말하더라도 어쨌든 앞에는 다 맞다란 얘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다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일단 그 박형광 기자가 보도한 그 이른바 10월 3일 만나가지고 3시간 동안 나눈 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창원의 이른바 국가산단 네. 그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박형광 기자를 만난 것 같다. 제 저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렇게 정리를 했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김진태 강원지사 건도 그렇고 거기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막 한 얘기, 이준석 의원 한 얘기 이런 것들이 되게 흔히 말해서 섹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쫓아가기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도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네. 다만 제가 한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준석 대표가 본인 말을 뒤집은 게 있거든요. 그 대화 중에 네. 아니 그 앙코르와트 일정을 뭐 이제 바꿨다라는 그 대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7불사 회동 때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뉴스토마토가 맞습니다. 보도를 하거든요. 음. 근데 거기 보면은 당연히 막 그 일정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와 나눈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막 내놨다는 건데 거기에 뭐 앙코르와트 일정 변경된 거는 물론이고 그거 말고도 한 예닐구까지가 더 된다. 네. 그걸 봤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뉴스토마토 첫 보도 때 네. 그 보도 나오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결성이 없었다. 뭐 선의의 조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의의 조언. 네. 그때 김용남 전 의원도 그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본인이 한 얘기를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 말을 본인 스스로 뒤집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점이 굉장히 정치인 이준석에게 실망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게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보도에 어떤 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본인은 2021년 5월 9일 날 처음 명태균 씨랑 연락했다라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보도에도 나왔듯이 2021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명태균 씨와 같이 논의를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거짓말이 쌓여서 네. 이준석 대표한테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적어도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준석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다르게 가져갈지언정 해석을 다르게 할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치인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너무 많은 거짓말을 저는 중첩됐다. 이게 조급함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명태균 씨도 보면 어떤 기점부터 말이 많아지면서 그 자기가 했던 실수가 말이 나와요. 서로 네. 부딪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그 기점이 조급해지기 다급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준석 의원도 어떤 이유에선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조급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인데 그 기사를 썼고 그걸 이준석 의원이 그냥 선이다, 완결점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했던 사람인데 그 기사를 썼던 기자와 만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얹어서 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건 조급해서 지금 원래 그 이준석 의원의 그 제대로 이 사고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평상시의 사고 회로가. 평소의 판단과 좀 다르다. 그리고 네. 제가 뭐 다른 데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이준석 의원을 처음 취재할 때 네. 이준석 의원이 그 텔레그램 실불사 회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왜 그 비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공천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네. 처음에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제 폭로 내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김건희 그렇죠. 여사의 공천 네. 개입에 대한 폭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 판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가 네. 김건희 여사를 잘라낼 명분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굳이 내가 만들어서 한동훈 좋은 일 시키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명확하게 처음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야. 진실 여부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완결성이 떨어져서 그랬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진짜 보도할 것 같이 이제 되니까 상황이 네. 흘러가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완결성 좀 떨어졌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는 명확하게 이거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 좋은 일 얘기를 시키는 했군요. 거야. 네.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광고 하나도 네. 나만 조급해지거든요 지금. 네. 말이 많이 쌀쌀해집니다. 그래요. 천천히 가야 돼요. 예, 지금 네. 하나 남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지금 조급해져가지고. 그 한마디만 예. 하고 싶어요. 완결성은 원래 재판부에서 짓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난 본인이 완결성을 지려면 안 아까부터 되지. 왜 그렇게 네. 막 이부도 있고요 지금. 우리 광고도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광고가 없다 했으니까 이 조급함 좀 그렇게 합니다. 네네. 형 나만 믿어. 광고는 내가 알아서. 가시죠.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합니다. 네. 자,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알부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앰플 한 병에 25,500mg의 고함량 알부민을 담았다고 합니다. 근육량 증가, 근육 회복,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 경향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를 구매하시면 1박스, 야 이것도 대세네. 네. 이 2+1 행사를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환절기와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40대에서 60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해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마셔주면 되고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숙취 해소로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전화는 1811-8999 네. 1811-8999입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네. 이 드링크제처럼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맛도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방금 먹었는데 맛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야, 오늘 흑염소의 알붐이네. 아주 이제 먹는 건 되게 동작 빠르시네요. 언제 다 드셨어 그걸 또? 아니 이게 소리 소문도 없이. 그 광고할 때 빨리 먹어야 됩니다. 네. 자, 요 흑염소 2개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취향대로 또 드셔도 됩니다. 이게 맞아요. 네. 한약재 맛이 나는 게 좋으시다 그러면 흑염소로 가시고 맞아요. 네. 드링크제 스타일이 좋으시다 그러면 알부민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둘 다 드시는 거. 예. 아니 맞물려서 하나만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김용래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뭐 곤란한 질문까지는 아니고 이준석 의원하고 혹시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혹시 대화를 좀 해본 적 있느냐는 구독자들 질문이 좀 있거든요.
한 번 있죠. 한 번 있는데 한번 정도? 네. 그건 사적인 통화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 네. 네. 나중에 더 통화한 거 나오면 바로 나옵니다 또. 박형근 기자가 또 어디서 영상 또 찾아가지고 보고 와 또 통화하는 거. 아니 저는 없는데 아마 구글 드라이브에는 네. 있지 않을까. 요즘은 카톡한 거, 전화 통화한 거 이런 거 거짓말하면 바로바로 걸려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네. 그 한동훈 대표에게 박형환 기자가 잠깐 해줬는데 아까 그 이준석 의원의 말로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제가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얘기라고 이해했습니까? 이제는 내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도가 낮은 안을 던진 거죠. 왜냐하면 특별 검사가 아니고 특별 감찰관 감찰관이니까. 그게 네. 뭐 대수라고 그걸 뭐 하는 게 맞지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약하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잘못된 일 그게 뭐 멀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또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개입부터 공천 개입 뭐 중중 해갖고 최근에 총선에서의 뭐 개입 시도까지가 문제인데 특별감찰관은 과거를 그걸 다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강도 일종의 도발을 한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대단히 자기가 큰 짐을 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거로 일종의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본인의 입지를 굳히는 카드로 생각하면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될까 싶어요. 특별감찰관조차도 아니, 그러니까 국힘 네. 내부에서 예. 용산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산에서 받아들이겠다. 특별감찰관은 이렇게 명백하게 사인을 주지 않는 한 국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아무래도 특별감찰관 도입 찬성하고 뭐 북한 인권재단의 재단, 이사선임과 네. 연계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게 사실상 이제 당장은 안 된다는 반대니까 찬성과 반대를 놓고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무기명이 아닌 기명 표결을 네. 하게 되면 통과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힘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의총을 열고 뭔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당원들도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논의해 보자. 그건 의원총회가 네.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원외가 방식을 택하자 이런 탐색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네. 많고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가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이게 안 좁혀지면은 저는 의총에서 결론을 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더십만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예. 리즈면 타격을 받는다 그런 그럼요. 상황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 100일 기자간담회. 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이제 30일 날 한다는 건데 김용남 의원이 어쨌든간 여권에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식을 택해야지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내친 걸음이라 기존의 주장 적어도 특별감찰관제는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뭐 과거에 잘못된 거하고 단절시키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선거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윤 쪽에서 보면 오케이 계속 주장해? 그러면 의총에서 토론하고 네. 찬성 일어서세요. 반대 또 일어서세요. 라고 숫자를 세자. 그렇죠. 그러면 반대가 보나마나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굴욕적일 텐데. 그럼요. 네.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그거로 당대표가 이런 당 분열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져라 라고 흔들어 댈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친윤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이슈로 벌어지는 의총을 이른바 조기 사퇴를 이끄는 카드로 써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아. 제가 보기엔 분명히 흔들 겁니다.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립하고 이런 그 말 그대로 반공개죠. 네. 그럼 굉장히 숫자 싸움이 되게 되면은 지는 쪽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숫자상으로 그런 감내도 표계산 속에서 추경 원내대표라든가 친윤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대로 무기명 표결로는 안 갈 거예요. 무기명으로 안 간다. 예. 기명으로 갈 거라고. 뭐 이게 거수가 됐던 기립이 됐던 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얼굴을 셀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거라고요. 야, 네. 거기서 어떻게 찬성이 많이 나오겠어요. 지금. 용산을 보겠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감이 아니라 특검을 던졌어야죠. 그렇죠. 너무 약해요. 이게 항상 한동훈 대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쉬운 게 마지막 한 획을 못 그어요. 특김까지 써놓고선 안쪽에 그으면 바깥쪽으로 그으면 감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그을 용기가 없는 거야. 안쪽으로 쓰러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걸 모르겠다 바깥쪽으로 그었어. 아니 떨어지더라도 서울대 지원하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었다. 이럴 텐데 뭐 차 밑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마저 져버리면 이제 완전 모낭 빠진 아니 모냥 아닙니다. 말이 헛나갔어요. 죄송해요. 모낭이 아니라 모냥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 두 발에 예민한 분들이 많은데. 많이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본인도 저도 예민합니다. 예, 형님도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잖아. 모냥 빠진다. 예. 그걸 안쪽으로 그으면 되는데 마지막 그 한 획이 안 그어져요. 한동훈 대표는. 네. 근데 지금 전반적 분위기 보면은 뭐 특검을 하자는 거는 뭐 사실 거의 물 건너간 얘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국힘 쪽에서는 국힘 그렇죠. 쪽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벌써 50분이 지나가지고 1부 순서를 정리해야 될 판국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좀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 네. 시청자들을 몰아오는데 네. 큰 축을 담당하고 계셨던 김용남 의원님이 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좀 이렇게 월요일 올라오신다고. 예. 네. 개인 네. 사정 뭐. 아, 제가 아니 감옥 가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못해드려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 그 정도 개인 사정 아니면 저희는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뭐 마피아도 아니고 어디 가실라 그래요? 나갈 때 빠따 100대 수준인데. 아니 거의 2주 지금. 연속 박형광 기자 출연시켰다니까. 그런 거 아니 같아. 아니 전혀 그런 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네. 제가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있어서 뭐 창당하세요? 아니 안 되는데. 개인적인 삶. 아무튼간에 뭐 아, 잠시 알았어. 비우는 걸로 여기고 나중에 또 사정이 아, 가능하게 되면은 꼭 예,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실 간곡히 좀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법칙이 네. 있어요. 후임자 구해 오셔야 됩니다. 아우 후임자. 댓글 난리 났네요 지금. 네. 어디 가냐고. 그래요? 왜냐 네. 왜 가시냐고. 그러니까요. 호주 대사 가시냐고 지금. 아 조용히 하라고. 호텔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민동기 평론가 박형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순서가 있으니까요. 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